네, 공지사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신 분이라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잘 못 들으셔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먼저 11월, 12월 달에 진행을 했던 행정구제제도까지입니다. 행정구제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 권리구제로 행정쟁송제도라는 게 있다고 했고, 2차적 권리구제도로 손해전보제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11월, 12월에 진행된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법은 처음과 끝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거기서 한 얘기가 이해가 되면은 여기서 딱 적실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 공전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앉아 있어도 수준은 서로 다 다릅니다. 반드시 들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수업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특강, 간단하게 치고 빠졌던 특강이 있습니다. 행정쟁송법하고 국가배상법 부분에 대한 무료 특강이 올라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뭐 교재 같은 거 뭐 자료 출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행정법은 전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하나 봐봐야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공부하는 데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부좌 틀고 움직이지 않기 장난치는 거예요. 책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사도 사실은 뭐 돌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개월 만에 외무고시를 통과한 후배도 있었어요. 이놈은 움직이지 않는 게 그놈의 장기예요. 자기 장기를 최대한 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걔는 뭐 시간이 없었어. 시험을 한번 보고는 싶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걸 좀 해야 돼가지고요. 그냥 인강만 다 신청을 해놓고 나서, 인강을 동시에 신청하면 이게 시간이 다른 게 막 흘러갈 거 아니야. 시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도 안 시켜, 일부러 자기를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앉아가지고 방에서 계속 그것만 쭉 쳐다보. 3개월 지나 시험 보러 가자. 이 상태 그대로 가서 시험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합격을 했죠. 이건 정말 엄청난 내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리든 안 들리든, 구제 파트는 또 우리가 또 다음 달에 다시 또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제 파트 수업을 할 때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앞에 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학원 사정상 붙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니까, 구제 파트는 당연히 실강에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지만 별도 촬영을 하지 않고 11월, 12월에 촬영한 것으로, 인강은 그래서 구제제도가 그 수업이 앞쪽에 따라붙어요.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걸 뒤쪽에 붙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서 지금 거를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미 이만큼이 수업 된 줄 알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실강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좀 빠른 속도로 전체적인 복습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꼭 들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설 파트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물론 우리가 원래는 4시간이고 지금 3시간씩 해서 회차가 늘어난 거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3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월요일 2시 수업 때는 1시 반부터 2시까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테스트를 진행할 테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마주하시면서 그동안 기출됐던 부분으로 우선은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에서의 9급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 5년간 문제 중에서 뭐 비례원칙, 신뢰보원칙 이렇게 법칙행정의 원리 배운 내용 쪽에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골격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그 다음에 골격에서 벗어난 문제가 암기용 문제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건 또 문제풀이를 하면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겠죠.
강의, 그 다음에 시험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교재. 저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패스온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민망하지만 교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또 민망하다고 해서 또 웃어버리네. 네, 민망합니다. 네, 네. 이런 호칭이 저도 40이 넘고 그러면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10여 년을 강의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기술자라고 자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는 기술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만 시키는 기술자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학문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을 알려드리면 과외 신청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짜증나도록 어려운 얘기들 중심으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 이런 거 그런 거는 여러분 머리에서 과부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진 탭에 보게 되면 밑에 행정법에 가면 제가 있고 거기 가면 이제 Q&A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좀 그래도 많이들 읽었길래 저는 다들 보신 줄 알았는데 읽어보신 분? 도대체 누가 읽은 겁니까? 아니 정작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고 외부 인원들이 그걸 읽고 있는 겁니까? 그게 지난주였나요? 이제 벌써 일주일 됐나? 네. 사고가 좀 났어요. 사고가 개인적으로 좀 사고가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의미겠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6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아닌데 전자기기에 있어서의 배드 섹터의 발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작업을 막 진행을 할 때는 백업을 막 이렇게 하질 못해요. 하질 못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막 몰아쳐서 작업을 했던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백업이 안 돼 있던 외장 하드가 그가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맡기긴 했는데 수리를 맡기긴 했지만 복원은 불가하다라고 하고 백업을 일부 시켜주긴 했는데 백업이 된 게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꽤 빼고 나머지 그 전 것들까지만 성공을 시켜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교재랑은 관계없는 예전 교재 원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공지에서 올려놓긴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내일 월요일부터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었고요. 관련돼서 출판사하고 학원하고 회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월요일 화요일 그때쯤에서 원고를 바로 넘기면 책을 뽑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됐을 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출판사와 학원의 조언이었고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한테 내가 이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렇게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재가 한 3만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얼마 되는 건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실강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증정본은 5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숫자는 그래도 다 오시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접 제가 출판사에다 얘기를 했고요. 제 돈으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하면서 한 주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편지도 좀 써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증정본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강의 듣는 거 앞에 거,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봅니다. 이제부터는 시험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시험은 이제 제가 시험을 다음날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시험 문제가 숫자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시험을 보게 되고 교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가 더 딜레이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원고가 넘어가면 보통 12일 정도가 13일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그래서
일주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사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강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늦었는데 우리도 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인강의 숫자는 종잡을 수 없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인강분들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뢰보원칙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보통 요 5가지 요건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좀 이따 교재를 같이 보시면 요거 다음에 신뢰보원칙의 한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한계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간혹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교재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문제가 행정법의 1번 원칙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 계속 갖다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갖다 붙이시면 여러분들의 골격이 안 잡힙니다. 저는 골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기본 강의, 지지난 기본 강의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 짧게 골격만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리지 않겠다는 게 제 전략입니다. 최대한 좁게 가서 점수 뽑는다예요. 다른 과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지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회의가 나왔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를 하는 것을 폐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행정행위의 폐지, 취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 취소, 두 번째는요, 철회.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직권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성소, 위병소입니다. 위병소, 적발장입니다. 적발장. 위병소 적발장.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과 군대를 다녀오신 여자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분들은 폐지니까 폐지된 위병소에서는 거동불심자를 적발한 놈이 짱이다. 감이 오시죠? 이거 안 오신 분은 군생활을 아주 깔끔하게 하신 분이고요. 이게 감이 오는 사람은 사고를 친 사람입니다. 저는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래서 위병소에서 제가 2등병 때 이렇게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쫄아가지고 빵 당겼습니다. 총을 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려가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내려갔는데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을. 그럴 때 쏴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는요. 쏘면 칭찬을 받거든. 전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럴 때 칭찬을 해주는지. 여기서는 뭐예요? 거동불심자를 적발하고 쏜 놈이 짱입니다. 위병소 적발장. 위병소 적발장. 위병소는 직권 취소고요. 적발장은 철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2문자입니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2문자예요. 취소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처분 위법입니다. 그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그게 바로 직권 취소예요. 그러면 위법한데 언제의 하자를 가지고 성립 당시 하자. 성립 당시 그 처분이 나올 때입니다. 처분이 나올 때, 처분이 성립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유를 위법 사유 하자를 가지고 취소를 하는데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되면요. 이건 위법해서 취소하는 거죠. 위법한 처분은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니까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 다음에 철회입니다. 철회는 적발장. 처분이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겁니다. 처분이 적법한데 왜 취소를 하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후발적 사유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거니까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되는 겁니다. 장래를 향해서 장래효만 인정됩니다. 그것이 소멸이 된다. 정의 한번 확인하시고요. 행정청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인데 그것을 성립 당시의 위법
근데 지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가 개입을 하면요, 법원은 뭐만 판단하냐면 적법, 위법, 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위법 문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처분을 한 그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할 때는요, 위법이 아니어도 적법이어도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이걸 취소하고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당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당, 정당 부당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지? 재량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재량 영역에서. 재량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량은 원칙적으로 적법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영역 안에서도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런 걸 우리가 부당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부당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 철회입니다. 철회는 완전히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였습니다. 그럼 적법한 거를 이건 우선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법한 건 그냥 두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선은 그냥 두면 되는 건데 후발적 사유가 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하는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철회라고 한다고. 철회. 위성소 적발장. 여기서 핵심은 성발. 성립 당시의 하자인가 아니면 후발적 사유인가, 그걸 보시면 두 개를 딱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구별을 해내셔야지 뒤쪽에 그 다음 상황이 펼쳐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뢰보원칙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신뢰보원칙의 신뢰보원칙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직권 취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철회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행정행위하고 처분은 우선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성립할 때 적법하게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법 요건하고 성립 요건이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적법 요건이라고 표현을 하든 성립 요건이라고 표현을 하든 적법하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주체의 적법 요건이 있습니다. 주체상 적법 요건.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상 적법 요건. 세 번째 형식상 적법 요건. 네 번째 내용상 적법 요건, 실체상 적법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면 위법이죠. 법률 유보, 법률 우위는 여기에 들어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법률 유보, 그 다음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얘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면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법에는 위반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내용의 적법 요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체의 적법 요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운전면허 얘기하니까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을 우리가 작용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작용법. 그 작용법에서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무범위, 사무범위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권한을 부여해 놨어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행위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정상적인 의사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 강박 등을 당한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작용에. 그래서 첫 번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상적인 의사작용을 통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 적법 요건입니다. 주체 적법 요건.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의 적법 요건입니다. 사법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일반법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법들은 존재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됐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신입생 처지에라고 했습니다. 신입처지에 이렇게 5가지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은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내용이. 얘가 바로 뭐냐면 신고입니다. 신고. 그 다음 이제 행정입법 예고. 행정입법을 예고를 한다. 여기다가 행정 이렇게 같이 넣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처분 절차가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일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행정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또 배웁니다. 행정예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허리, 이 허리 처분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에서 그 처분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은 후에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절차 요건을 흠결하면, 절차를 안 밟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할 때 지방경찰청장이 그냥 운전면허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먼저 알려줘요. 당신의 면허가 이러한 사유로 어느 법에 근거해서 취소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언제까지 어디로 와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가갖고 의견 진술을 합니다. 행정청은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다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 처분을 할 때 면허를 취소한다 라고만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면허를 취소할 때는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진술받은 얘기가 있으면 그에 대한 본인의 판단, 답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왜 이 처분을 결국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법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처분을 한 데 있어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 절차들이 만약에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절차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절차의 하자가. 근데 이렇게 행정절차법도 있지만 행정절차법에 있지 않고 다른 개별법들의, 이건 일반법이죠?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들의 절차를 막 정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엄청 엄격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특별행정절차법으로서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형식.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문서주의 원칙입니다. 처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문서로 해야 됩니다. 간혹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일로. 그러니까 세금 부과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메일 오거든요. 그거는 내가 동의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예외적으로 말로 할 수 있을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예외적인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안 하고 만약에 구두로 해버렸다. 구두로 하게 되면 그거는 형식의 적법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서 또한 위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로 같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격이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적법 요건으로 법률유보, 법률우위원칙 2가지를 위반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성립요건, 즉 적법 요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건 내용의 하자입니다. 내용의 하자. 행정행위를 폐지하는 방법은 직권 취소가 있고 철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법률유보, 법률우위, 법률유보, 법률우위와 관련돼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는가? 이건 교수님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견이 없고 항상 이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판례는 이 세팅을 들어가진 않습니다. 판례는 그냥 줄글로 쭉 늘어뜨리는 것밖에 없고요. 걔들 요 방식을 쓰진 않는데 문제는 무조건 요걸로 출제됩니다. 요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입니다.
취소 사유, 직권 취소죠. 법률 여부, 제한 법리, 철회 사유, 법률 여부, 제한 법리 이렇게 세 가지로 논의됩니다.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이렇게 했을 때 취소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직권 취소는 철회든 간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겠죠. 왜 취소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제가 뭐냐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겁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처분을 나한테 세금을 내라고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다가 자기가 얘 지금 만약에 나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어요. 너 땅 팔았지? 땅 팔았으면 돈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땅이 없는데. 전 땅이 없거든요. 땅이 없는데 땅을 내가 어떻게 팔아? 그럼 바로 뭐가 떠올라요? 조세호가 떠오르죠. 그쵸? 결혼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땅을 안 팔았는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팔아? 땅을 안 팔았는데 세금 왜 내나가? 그죠? 그래서 걔가 만약에 직권 취소를 하죠. 양도소득세 잘못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한 행위가 위법해서 취소하는 거야. 자기가 한 행위가 위법해서. 위성소 적발장이었잖아요. 아까. 그쵸? 얘는 위법해야 되죠. 얘는 적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세 처분을 여러분들 취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수익적인 거죠. 그죠? 침익적인 것을 제거하게 되면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침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는 이런 문제 없어요. 이런 거 논의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그래서 지금 계속 운전면허 취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는 그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거잖아. 내가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걸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는 뭘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동생 걔한테 운전면허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거니까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행위는 맞는 거예요. 그거를 취소를 한다 이거죠. 그거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라고 볼 수도 있는 거냐면 그게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요. 지금은 아예 미성년자가 운전면허 받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 사건 당시에는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면허를 받았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었어요. 지금은 아예 미성년자 이렇게 딱 찍어놓고 들어갑니다. 그 사건 이후에 찍어놓고 별도 하나가 규정이 또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법에 이러면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때 문제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예요? 법률여부 제한법리 법률여부 제한법리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적 작용을 취소하면 무슨 작용? 침익적 작용이지. 근데 우리가 법률여부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침익적 작용이면 어느 견해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다 침익적인 거잖아. 수익적 행정행위를 전제로 깔아놓고 있으니까 이거 둘 다 침익적인 거잖아. 그렇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법률여부. 근데 진짜 있어야 되겠나?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익을 취소하는 거니까 침익인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치게 되면 침익이면 법률여부가 적용되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여기서도 정말 그런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직권 취소하고 처리하고 어느 게 더 침익적입니까? 어느 게 더 침익적이에요? 위법해서 원래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수익적 처분이 나왔는데 위법해서 그걸 취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적법한 데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측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직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 처분이 안 나오는 걸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없는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장래여만 인정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침익적입니까? 앞에 걸로 치게 되면은 어느 게 더 침익적이냐면 뒤에 게 더 침익적으로 얘가 더 침익적으로 보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게 더 침익적으로 보여요. 기억 안 나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뭐 얘기했는지. 그래요. 다시 얘기해 볼게. 다시 첫 번째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얘는 위법하니까 취소하는 거고 얘는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거라고. 위법하니까 취소하는 거고 얘는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게 더 침익적이에요?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게 더 침익적인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적법한 처분인데 설마 그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럼 이쪽이 더 침익적이어 보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얘는 소급효가 인정돼요. 소급효가 인정되니까 처음부터 그 수익적 처분을 아예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려요. 얘는요. 장래효만 인정되죠. 위성소 적발장, 짱이잖아, 짱, 장래효. 이거는 그냥 지금부터만 없는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침익적이죠. 그렇게 치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침익적이죠. 뭐가 더 침익적일까? 이쪽이 훨씬 더 침익적인 겁니다. 이쪽이. 예. 지금부터냐 옛날부터냐 그 문제는 이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부수적인 문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적법한데 왜 갑자기 취소하냐고요,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처 너도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취소하냐 이겁니다. 이게 더 침익적인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둘 다 침익적인 거니까 법률 유보는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밑에 거 한번 볼까? 법률 유보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법률 유보가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위에 있는 철회 사유를 보세요. 철회 사유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철사 개벽입니다. 부동철사 개벽.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공부하느라고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후회하십니다. 건강 챙기세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걸으세요. 뛰지 마시고 힘들어요. 힘을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걸으시기 바랍니다. 약은 챙겨 드시고 늦었어요. 지금 이미 빨리 지금부터 홍삼을 드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홍삼의 효과는 3개월 뒤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4월 버텨내려면 여러분들 3월 말 요때 버텨내려면 지금부터 먹어야 됩니다. 힘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 가다가 정간장 이런 거 보면 가서 원래 훔쳐서라도 드세요. 살아남아야 돼요. 마지막에 다리가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진짜 몸이 지쳐가지고 집중이 머리가 안 돌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대충 공부할 거야? 그럼 1년 돌아야 돼요. 그러느니 좀 힘든 게 나아요. 지금부터 챙겨야 돼요.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공부만 너무 오래 했어. 우리 친구들, 제자들 이런 애들 너무 많아요. 막 15년씩 한 애들이 있거든요. 뭐 결국 마지막에 합격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 뭐가 다행입니까? 15년 하고 합격한 애들이 밖에서 5년째 정말 열심히 정말 최강 변호사로서 막 지금 아무거나 막 다 쓸어 담고 있는데도 아직도 빚을 못 갚았어요. 결혼을 못해. 결혼을. 돈이 없어갖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시험은 무조건 3년. 3년 안에 게임이 안 끝나면 이건 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냥 1년 안에 끝내라고.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건강을 못 챙겼더니 철사를 구부려봤죠. 철사가 안 구부러져요. 철사 내 이거 초딩 때도 구부렸던 건데 안 구부러져.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엄마 나 미친 것 같아. 나 계속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뭐예요? 개벽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수험을 그만두고 철회해야겠다. 철회해야죠. 후발적 사유입니다. 그렇죠? 수험에 진입한 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발적 사유로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그만둬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철회. 부동철사 개벽. 부동철사 개벽. 이것도 제일 문제 많이 나온 애들이에요. 부는 뭐냐면 부담 불이행이에요. 요거 바로 뒤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부담이란 걸 불이행하면 철회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면 철회도 돼요. 괜찮다는데 뭐 그쵸? 상대방이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철회권 유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처분할 때 이미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미 유보시켜놨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미 조건을 달아놨다? 그럼 그 사유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정변경 법령 개정. 사정변경은 뭔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해봐. 요 앞에 주유소에다가 주유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여기서 주유소 장사를 합니다. 석유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석유 판매업 허가. 이거 주유소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가 차도야. 차도. 여기가 보도예요. 보도. 사람 걸어다니는 보행하는 도로. 보도라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 이 부분의 진입로와 출입로, 진출입로가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 가게 하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막 좌판 깔아놓고 막 여기서 막 영업행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막 앞에다가 좌판 깔아놓고 막 뭐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입니다. 예, 가서 뭐라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남의 집 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다 불법입니다. 그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될 사람들 있잖아. 예, 다 신고하면 돼요. 신고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냥 치워버립니다. 네. 나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해해도 될 때가 있어요. 허가받으면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주택에 좀 사용을 하겠다. 이거는 원래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에요. 보통. 땅이고 이거는 일반 공중이 다 같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해요. 일반 공중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공공용물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유소하려고 하게 되면 차가 계속 들락날락 하잖아. 그렇죠? 우리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허가를 받았으니까. 네, 이 부분을 주택에 유형적으로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도로점용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받았어. 그러면 주유소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차 못 들어오거든. 차 못 들어오면 장사 못 하는 거예요. 수익적이죠. 수익적인데 지금 이쪽에 도로를 지금 확장하려고 해요. 지하철에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해. 그럼 이거 수익적 처분이니까 기득권이 발생했죠. 이미 허가를 받아서 이미 기자에다가 득할 득자, 얻을 득자 써가지고 이미 얻은 권리란 말이에요. 이미 얻은 권리인데 이미 얻은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그냥 둬야 됩니까? 도로 확장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예. 갑자기 이 동네 노량진에 동작구에 갑자기 땅값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래갖고 사람이 많아지면 차량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 공익이 훨씬 큰 거야. 공익이 훨씬 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사정 변경이에요. 사정 변경.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바로 후발적 사유. 대표적인 게 요 사정 변경입니다. 그다음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둘 다 뭐냐면 그냥 사정 변경, 그냥 법령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아주 중대한 공익을 동반하는 사정 변경과 법령 개정일 때 그 기득권을 박탈하면서까지도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철사, 그 다음에 개벽의 벽, 이건 법령상 철회 사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법에 써 있어요. 음주운전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또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무면허 운전인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소하죠? 면허가 없는데 면허를 어떻게 취소해? 여기서 조세호를 떠올리면 안 돼요. 이번엔. 알겠어요? 아무 때나 조세호가 아니야.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어서 그래요. 네. 여기서 떠올리면 안 돼. 이건 뭐냐면 운전면허 정지예요. 3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가 없는 걸로 취급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허 정지 받으면 이제 그거 내잖아요. 면허증을. 그렇죠? 그러니까 난 면허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 무면허 운전 취급받아요. 무면허 운전 취급을 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당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면허를 득하지 않은 자는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정지를 받았는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한 자라면 면허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아니면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그런 건 써 있는 거예요. 법령상 철회사예요. 법에서 이럴 땐 취소. 근데 그 취소는 뭐예요? 운전면허를 잘못 내준 겁니까? 아니죠. 운전면허 내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음주운전한 거잖아요. 후발적 사유잖아요. 후발적 사유. 그런 건 철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철회. 법령상 철회 사유에 해당을 한다. 이게 뭐라고요? 철회 사유.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면 부동철사 개벽 여기에 걸리면 철회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 수익적 행정을 취소하는 거죠? 침익적인데 뭐보다 더 침익적이야? 위법하니까 취소하는 것보다도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게 훨씬 침익적이죠. 훨씬 침익적인데 법률여부가 적용이 안 된다고. 대표적인 후발적 사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정 변경. 그런 일이 있을지 입법자가 어떻게 압니까?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률유보를 적용시켜갖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럼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법이 개정이 되고 사정 변경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입법자가 사전에 일일이 다 예측해서 규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엔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돼요. 철회는 법률유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걱정 좀 해야 되겠죠? 수익적 행정회를 취소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친구의 기득권을 박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친구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이런 식으로 철회권을 막 남용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법에 근거도 없는데 막 철회해버리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수익적 행정회를. 철회권 남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뒤에 있다고요. 제한법리. 성문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면, 법률유보 성문법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면 법률 우위 원칙에 의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률유보는 뚫렸습니다. 지금 뚫렸지만 법률 우위 원칙에 뭐가 포함돼? 불문법이 포함되잖아요. 불문법. 이 법률 우위 원칙 쪽에서 기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제한법리 쪽에서 커버 쳐준다고요. 뒤쪽에 법률 우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유보가 먼저, 법률 우위가 뒤쪽이에요. 법률 유보는 뚫렸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뚫렸어요. 그러면 법률 우위가 뒤쪽에서 뭘 준비해? 제한법리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의 중심은 얘입니다. 신뢰보 원칙. 얘는 당연히 신뢰를 하겠죠. 운전면허를 받았는데, 난 이미 수익적 처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의 신뢰가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위에 이런 상황이 아무리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불문법에 위반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상황,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처리를 했다면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 처분, 철회 처분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은 뭐예요? 신뢰보 원칙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뢰보호라는 게 장기간 방치가 돼버리게 되면요, 그렇죠?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 장기간 방치가 되면 이 사람의 신뢰는 그만큼 커진다고 했죠. 커지면 강화된 신뢰보호 원칙으로 실권의 법리라는 게 먼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상 우리 판례 따라 하게 되면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를 이미 벗어난 거예요.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땐 실권 주장하면 됩니다. 근데 뭐 그만큼 방치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보충적으로 최후적 수단으로 비례원칙 주장할 수 있죠. 비례원칙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요런 문제도 생겨요. 알파.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알파에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자기구속 원칙이라거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거나 경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등장할 수가 있어요. 한 개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후발적 사유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앞에 있었던 사람한테는 3개월을 했는데 나는 왜 취소하냐? 앞에 있었던 사람은 3개월 면허정지 또는 3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왜 나는 취소하냐? 이러면 자기구속원칙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레카 생각해보세요. 레카 같은 경우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하는 거니까 철회 문제 맞잖아. 철회 문제 맞는데 거기서는 등장하는 게 이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었잖아요. 음주운전한 차량을 더 이상 음주운전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인데 난 레카를 음주운전했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게 아니다. 왜 내 1종 2종까지 다 취소시켜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출근도 못하게 만드냐. 이럴 땐 뭐예요? 얘네들이 아니라 부당결부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주유소. 난 분명히 종업원을 철저히 교육을 했는데 이놈아가 괜히 나한테 충성을 바친다고.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직원이에요. 뭐 했냐면 여기다가 휘발유에다가 경유를 막 섞어가지고 막 유사 석유 제품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놨습니다 사장님. 안 걸리면 다행인데 안 걸리면 다행도 아니지. 그러다가 차 퍼져요. 걸렸어. 또 적발이 됐어. 적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 종업원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주인 있잖아요, 사업주, 얘도 등록 취소당해요.
이 석유 판매업 등록을 취소당한다고요. 그럼 주유소업을 아예 못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종업원이 잘못한 건데 왜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이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놈을 혼내야지, 난 직접적 책임이 없지 않냐, 교육도 진짜 철저히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이런 경찰 책임의 원칙 같은 다른 불문법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중심은 실권의 법리, 신뢰보원칙, 비례원칙, 그 중에서도 중심은 신뢰보원칙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보원칙 문제 나올 때 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철회 문제가 빠지질 않아요. 단골면입니다. 여기에 신뢰보원칙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인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직권취소입니다. 직권취소는 이렇게 부동차 사기백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위성소 적발장의 위성소니까 위법하니까 취소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 그렇다 치고 법률유보 적용받을까? 얘가 더 침익적인데 얘는 적용이 돼요. 거꾸로. 어느 게 더 침익적이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들 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어쨌든 둘 다 침익적인 거잖아요. 둘 다 침익적인 거니까 원칙대로 하게 되면 둘 다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후발적 사유를 어떻게 입법자가 다 아냐 이거지.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얘는 그냥 예외를 인정해 준 거고요. 이건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률유보 적용 받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이 처분을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 원행정행의 법적 근거가 있죠. 이거는 법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법대로 제대로 안 했잖아. 위협하게 행위한 거잖아. 그럼 위협하게 했으면 잘못한 거니까 스스로 자기 반성적 의미에서 시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시정을 하는 것도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 그럼 시정하지 말고 위법한 상태로 방치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적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법률 유보가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긴 맞다고. 또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못 만들 건 또 없다고. 왜? 처분의 근거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처분의 법의 근거들이 다 있었을 건데 옆에다 한마디씩만 더 넣으면 되잖아. 한마디씩만. 만약에 위법하게 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위협하게 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넣어줄 수 있잖아. 넣어줄 수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법전이 이만해집니다. 모든 법조문마다 하나씩 위협하게 했으면 취소할 수, 위협하게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굳이 필요 없는 말을 하나씩 나눠버리게 되는 순간 우선 무조건 분량은 2배로 넣어야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해라 라고 써있는 거잖아. 위협하게 했으면 취소해라 라는 말이 써있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11조에 이런 말이 나오죠.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을 꼭 써줘야 됩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그건 불법 건축물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물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말을 꼭 써줘야 되겠냐고요. 쓸 필요 없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라.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건물을 짓지 마라. 그죠? 여기 대우잖아, 대우. 반대 해석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요, 판례도.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던지고 그걸 통해서 전제 해석하고 반대 해석하고 할 수 있으면 굳이 그런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굳이 길게 주저리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근거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적법하게 행위하도록 했던 그 원처분의 근거가 직권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법 해석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법의 숫자가 거의 막 한 5,000개 되지 않습니까? 행정법에. 그거 법전 펴보다가 날 셉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돌리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계속 돌리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실권의 범위, 신뢰원칙, 비례원칙에 대한 논의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게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여기 중간에 신뢰원칙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신뢰원칙 문제 나오면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모르지. 이거는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소한 거, 이거는 음주운전에서 운전면허 취소한 걸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이거예요. 신뢰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 통해서 좀 살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뒤쪽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나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 앞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 조리법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그러면서 우리가 주된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부당결부금지원칙. 여기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부관이에요. 부관. 그래서 뒤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원칙 뒤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관에 대해서 뒤에서 또다시 배우지만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관,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부관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왜 뒤에 배울 내용을 자꾸 하냐? 뒤에서 뭐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딜레마입니다. 행정법의 맨 앞부분에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끌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법의 앞부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들마다 순서대로 수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뒤에 거를 여기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요거를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부분을 설명할 땐 뒤에 걸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제법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다 치고 구제를 들어가면 이거는 독립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절차만의 독립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나면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히 영향을, 이게 수험이거든. 물론 이제 법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수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가 끝난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책 중에 기출연습 교재가 문제만 모아져 있는, 답만 표시되어 있는 교재가 있어요. 3020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이었나 카톡으로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네 자꾸 문제 어렵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거 뭐 내가 낸 문제냐? 기출문제야. 그게 안 풀리면 당일 시험 못 보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마. 그냥 놀아.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원래 그런 짓을 해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걸 너무나 오랜만에 해본다라거나 수험이 처음이라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식한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 걸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너네는 어쨌든 한두 번의 시험 경험이 있으니까 몇 점을 받았든지 간에 뭔지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라. 그러면 어쨌든 기본 강의 들었고 문제 몇 번 풀어는 봤으니까 풀리는 것과 안 풀리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안 풀리는 것만 연필로 살살 체크를 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지 마, 찾아보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또 읽어라. 한번 읽었기 때문에 풀리는 문제들이 새롭게 생긴다. 지우개로 지워라. 너 지금까지 하나도 공부 안 했다. 지금 그냥 읽고만 있는 중이다. 이건 엄청 빠른 속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보라고. 그냥 눈으로만 봤는데 답이 나한테 손짓을 하면 그 넘어가라고요. 그 지금 선택지가 세 번째 읽으면 또 지워지고요. 네 번째 읽으면 또 지워져요. 네 번이면 충분하다. 그럼 남은 놈 있지? 그건 진짜 네가 모르는 문제다. 그럼 방금 보다시피 처음에 체크해 놓은 것들이 네 번째 읽을 때까지 거의 반으로 줄어요. 공부한 게 아닌 겁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동적으로 알게 된 것들이. 그건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연필 체크가 돼 있는 것만 질문을 하거나 책을 찾아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게임인 건데 객관식의 묘미예요. 근데 그거를 한 문제씩 해설 한 페이지짜리를 다 읽고 계속 이렇게 하면 3020문제를 3020페이지 읽을 겁니까?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죠.
단순하게 해서 점수가 뽑히면 게임은 종료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의 문제를 한번 경험만 해봤잖아? 그럼 나는 엄청 강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못 맞출 문제도 맞추게 됩니다. 그게 객관식 시험의 정말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전부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전부 해설을 보려고 하고 이 뭐 또 심지어 A 강사의 해설을 본 후 또 믿음을 못 가져가지고 B 강사 해설도 또 보고 물론 강사들이 해설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요한 문제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강사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내가 점수를 뽑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방법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1월, 2월은 3월, 4월은 기본 강의를 못합니다.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이유는 4월, 5월에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기본 강의 할 때니 이거죠. 아무리 내가 패스원의 노예여도 기본 강의 안 해줄 테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 2월까지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양한 특강을 밑도 끝도 없이 던져야 된다. 심지어 지금 무슨 기회까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관계 특강. 이런 건 세상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골재 채취가 뭐야? 아예 이런 거에서 막혀가지고 뭐지? 여기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부터 지입제가 뭔지부터 설명하겠다. 그냥 이론을 법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알려줄게. 스키마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또 사람의 자신감으로 연결돼서 점수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특강이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정규강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각각의 수업에는 그만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3월달 4월달에는 그냥 뭐 주중 내내 A특강, B특강, C특강, D특강 계속 날릴 거야. 계속 날리면서 필요한 사람들 와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당연히 뭐 반은 무료 특강, 반은 뭐 한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싸게 해갖고 최대한 뭐 중심은 우리 학생들 중심이고 외부에서 뭐 공부하신 분들도 필요한 분들은 오셔서 듣고 이렇게 해서 점수 4월, 5월에 뽑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요. 부관이라는 건 눈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눈사람. 지금 부당결부금전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먼저는 국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 그쵸? 주된 급부는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반대 급부는 내가 국가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어떤 허가 같은 처분을 해줬어요. 수익적으로 나한테 뭘 준 겁니다. 하나를 주고 나서 여기서 부관이라는 걸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부관이라는 걸 붙이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플러스의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 위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플러스 10의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여기서 일부 효과를 제한시키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플러스 8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10을 주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아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0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0부터 10까지의 법적 효과 중에 하나를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면 부관을 붙여서 플러스 8의 효과를 선택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부관을 붙이게 된다는 거야. 했을 때 이 부관과 관련돼서 부당결부금전칙이 제일 중요한 논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부관에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부관 종된 규율입니다. 주된 행정행위의 부친이에요. 부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본드로. 그래서 부가하다라고 합니다. 부수적으로 붙이다. 더할 가짜 써갖고 부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관을 부가했단 말이야. 근데 종류가 부담이라는 친구와 나머지 친구들이 있는 거야. 부담이라는 친구와 나머지 친구들이 있는데 이후 보시게 되면 저걸 왜 굳이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 친구는요. 얘가 스스로 처분이에요. 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를 부과해요. 아까 그거 생각해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여기다가 진입로를 개설해서 기부 체납을 지자체에다가 하라고 부관을 붙인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라고요. 의무를. 그러니까 부관이 혼자서 뭘 해내고 있어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버리고 있잖아요. 이 친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의무를 부과해내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얘가 처분이 돼버려요. 나머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밑에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기한. 아까 전에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도로조명허가라는 거 받는다고 했죠. 근데 도로법에 보게 되면 3년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 무한정 이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그런데 3년의 범위 내, 그러면 2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2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 허가를 내려준 거야. 이게 2년 기한, 이게 도로조명 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거 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다고 치고 도로조명 허가 이거 없는 거예요. 없고 2년 기한 이렇게 붙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2년 기한. 뭐가 2년 기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에 영향을 받아요? 2년 기한. 그게 뭔데 도대체? 얘가 있어야만 의미를 갖는 친구예요. 그게 바로 기타 부관. 기타 부관은 혼자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된 행정행위랑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게 처분인가, 권리 의무에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주된 행정행위하고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분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뒤에 가면 엄청 중요해요. 구제 파트에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처분이고 분리도 돼요. 주된 행정행위는 따로 떼서 기부채납 조건, 기부채납 부관을 붙여놨어요. 야, 진입로 그 땅 내놔 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갖고도 나는 그걸 내놔야 되는 의무가 부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처분이고, 주된 행정행위를 따로 떼고도 혼자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런데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갖고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거니와 주된 행정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전혀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전혀 없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담과 기타 부관을 굳이 우리가 구분해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있고, 그 다음 얘는 우선 예외적인 친구예요. 전 이거 부관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다수는 학설이 이거 부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관인데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 부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3명인데 여기까지 하나를 추가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저 친구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의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뭐냐면 이 붙여놓은 부관이 있죠. 부관이 성취가 됩니다. 부관이 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바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볼까요? 이걸로 가장 쉬운 걸로 볼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기 처음 시자를 썼습니다. 종기 마칠 종자를 썼습니다. 처음 시자, 너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도로조명 허가를 한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얘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도로조명허가의 효력은 저 시기에 언제부터에 의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존이 되죠. 그 날짜에 도달을 해야 비로소 그 주대행정의 도로조명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의존되고 있죠. 지금 의존되고 있어요. 의존이 되고 있는데 뭐가 의존되고 있냐면 주대행정의 효력 발생이 의존되고 있어요. 효력 발생이. 만약에 반대로 지금은 이제 시점을 언급을 했지만 기간, 그게 아까 얘기했던 3년 기한 조건부 도로조명허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3년 뒤가 되는 순간 도로조명허가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기는요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고 있죠. 주된 행정의 효력을 저 부관에다가 의존시키고 있다고요. 부관이 성취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가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 철회권 유보,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쌍따옴표를 무조건 붙입니다. 이거 안 붙이면 문제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의 A 사유가 발생하면 지금 이 처분을 철회한다라고 생겼어. 부관이. 그러니까 부관의 내용, 그 쌍따옴표 안에 취소라는 표현이 무조건 들어간다고요. 취소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철회권 유보는 보는 순간 딱 띄어요. 너 철회권 유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저 철회권 유보는 의존을 시킬까요? 주대행정의 효력이 저 부관에 의존됩니까? 아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별도로 철회를 한다잖아요. 얘가 A라는 사유를 발생시키잖아요. 얘가 A라는 사유를 발생시키면 지금 허가 준 게 자동 소멸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고 그때 되면 내가 직접 철회해 줄게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철회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우선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철회가 나와야만 비로소 효력이 소멸되는 거라고요. 철회하겠다잖아 지가. 그러니까 얘는 의존 안 되는 거예요. 의존 안 됩니다. 별도 철회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뭐라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친구는 뭐냐면 공유수면의 매립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관리법인데 옛날에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따로 있었어요. 공유수면이 뭐냐면 바다, 바닷면 얘기하는 거, 바다수면, 바닷면 얘기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 갯벌 상황이 많이 등장해요. 문제에서는 갯벌도 바다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버려요. 바다를 매립한다는 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간척사업 한다는 얘기잖아요. 간척사업. 간척사업 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특허예요. 특허. 특별히 그 사람한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권리를 왜 인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안 되는데 왜 끄덕여? 진짜 이해가 됐을 때만 끄덕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진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하지. 그럼 진도가 안 나갈랬나? 뭐 끄덕여 주시면 고맙긴 하고. 그 법에 옛날에 공유수면 매립법이 있던 당시에 지금의 공유수면 매립관리법인 지금 상황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회사한테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내려주죠? 그럼 얘가 간척사업을 했죠? 그러면 새로운 땅이 생겼죠? 그거 걔 거예요.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매립한 놈이 간척사업한 놈이 그 땅 갖는다. 땅 따먹기 걔가 이긴 거예요. 걔 겁니다. 그래서 특허예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놈은 지 능력으로 계속 매립을 할 거 아니야. 한 만큼 지 땅의 소유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권리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여기 붙는 거야. 공유수면 매립 면허. 얘가 매립을 하면 그 소유권 얘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가는 뭐냐면 이 주된 행정행위에서 법에서 10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10은 우선 줘요. 주고 나서 눈사람처럼 위에다 갖다 붙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관의 정의가 뭐냐? 효과 제한 등을 목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에 붙인 종된 규율입니다. 민법에서 부관, 행정법에서 부관, 종된 규율을 위에다 눈사람 붙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저놈만 혼자 이상한 짓을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법에 너 갔는데 너 소유권 그거 갔거든? 이거 공유수면 매립면허. 그러면 거기서 네가 매립한 땅 네 갔거든? 네 갔기는 하는데 나 일부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게 퍼센트가 있거든요. 일부 땅 그 중에서도 노른자 땅은 나 주고 라고 돼 있어. 이 플러스 10의 효과를 전체 발생을 막아버려요. 발생을 막아버리고 애당초 이 법적 효과 자체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이건 태어나고 다친 거고 결국 그래서 지금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장애가 나중에 발생한 거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생한 거하고 이게 같은 거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저걸 부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편의대로 부관이라고 말을 해버렸고 부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잘라서. 그게 법률효과 일부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2분의 1이라고 치면 2분의 1 효력만 딱 발생하고 끝.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쟤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친구예요. 얘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요. 날짜, 시간 이런 게 등장을 할 거야.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쌍따옴표 안에 취소가 등장해. 얘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한 개밖에 없어. 한 개가 다야. 눈에 다 띄지.
뭔지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쟤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 체납 조건을 걸죠. 기부 체납 조건을 거는데 그런 건 있잖아요. 부담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냐면 얘하고 조건하고 기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보세요. 의존되는 친구 조건 기한, 의존이 없는 친구 부담하고 철회권 유보. 법률과 일부 배제는 2단하니까 원래 따로 놀아요. 했을 때 얘는 확실한 사실이죠. 이건 국방부의 시계도 돌아가요. 결국은 2년 2개월 갑니다. 3년 기한 조건 뭐 언젠가 3년 됩니다. 그죠? 무조건 걸려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의존되는 게 시기, 소멸하는 쪽으로 의존되는 게 종기예요. 근데 조건은 얘는 뭐냐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예요. 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종각 파출소를 증축해라. 그러면 내가 너 종로경찰서 내에서 구내식당 할 수 있게 허가해줄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종로경찰서 구내식당 사용허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옆에 있는 종각파출소 증축 조건을 붙이는 거야. 부관을. 경찰서 안에서 식당 장사하면 떼돈 벌어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는 경찰 공무원만 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다 와서 밥 먹거든요. 근데 딴 데보다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자꾸 그런 거 나오잖아. 경찰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얘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돈 엄청 벌거든요. 그럴 테니까 파출소 하나 증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부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조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기타 부관과 부담 구별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처분이냐 아니냐, 분리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건 처리가 되면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면 그런 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게 되고,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면 그런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뭐냐면, 정지 조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력이, 여기서 부관을 성취하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는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정지되어 있었다. 아까 정지는 효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운전면허 정지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효력이 없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부관이 성취가 되면 이 정지가 풀리면서 지금부터 효력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없었다가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게 되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요, 효력이 해제당하는 거야. 효력이. 그러니까 그동안엔 효력이 있다가 여기서 이제 효력이 있다가 여기 와서 효력이 해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력 소멸을 의존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조건이라면 그렇습니다. 부담과 조건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부관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어쨌든 알았죠. 그 다음에 부담. 얘는 효력의 발생 문제일 수도 있고 소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기부 체납 조건을 걸어놨는데, 그 부관을 붙여놨는데 그놈아가 부담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기부 체납을 하면 비로소 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기부 체납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부담이 국민한테 유리합니다. 부담이. 이 발생의 측면하고 소멸의 측면 양쪽 한번 다 생각해 볼까요?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하고 조건, 얘하고 생긴 게 똑같다고 했지. 부담하고 조건하고 생긴 건 똑같아요. 둘이 쌍둥이거든. 그런데 정지 조건일 때를 여기 효력 발생의 상황하고 비교해보고, 해제 조건일 때를 여기 효력 소멸의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의존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놈아가 여기에 있는 강학상 조건이죠. 그러면 기부 체납을 해야만, 그래야 아마 난 비로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거 도로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줄 때까지 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죠? 부담이면은
부담이면 이렇게 기부 체납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이 나오면 나오는 동시에 효력 바로 발생해요. 부담이면 바로 발생해요. 나는 저거 받자마자 내 하고 싶은 아파트 다 지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갖고 그거 기부 체납해도 돼요. 시간을 준다고요. 시간을. 어느 게 더 유리해요? 부담하고 조건하고. 부담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했잖아요. 뭐 기부 체납 안 했다거나 또는 뭐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똑같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게 해제 조건이면 그 잘못을 했을 때 그 부관 상황이 성취됐을 때 주택행정의 허가 처분의 효력이 자동 소멸해 버려요. 애누리 없이 소멸해 버립니다. 근데 얘는 어떠냐? 의존이 안 되고 부동철사 개벽. 이제 나왔죠? 부동철사 개벽의 첫 번째 부가 뭐였어요? 저거예요. 부담불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기계 부담이에요. 기부 체납을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얘가 별도의 철회 처분을 해야만 나한테 나온 허가 처분의 효력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회 처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내보원칙 위반이니 뭐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자동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좋은 부담. 그다음 만약에 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할지라도 자동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부담. 부담은 조건이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월합니다. 월등히. 이건 거의 수준이 이건 흙수저 이거는 이제 금수저예요. 월등히 우월해요. 생긴 건 똑같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부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관이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부당결부금지원칙. 거기서 문제가 된다고요. 네.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한 번밖에 안 쉬었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 쉬었다가 1분 더 수업하고 끝낼까요? 아니죠. 계속 합시다. 하고 한 15분만 좀 더 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 지겨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진행한 거예요. 집중들을 잘 하신 겁니다. 또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공급거부, 관할사업 제한. 이것도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 거냐면요. 국가가, 행정주체가 나한테 어떤 침해적 행정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국가한테 수익적 행정작용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요. 행정법 분쟁의 1, 3 유형. 소송으로 치게 되면 방어 소송의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행정법 분쟁의 2, 4 유형. 소송으로 치게 되면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소송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얘는 뭐지? 침익적인 처분. 얘는 뭡니까? 수익적인 처분. 나 지금 좀 느낌 오고 있어요. 요 느낌 좋은 느낌이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13년을 수험 생활을 하시게 되면 있잖아요. 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13년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13년 동안 학생만과 막 지지고 먹고 이렇게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 수업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합격이 많은 수업이 따로 있고요. 내가 암만 죽자고 얘기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수업이 있어요. 그건 강사와 관계없이 그냥 그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이 수업은 느낌이 좋아요. 이게 왜 느낌이냐면 방금 느낀 거죠. 지금 50분에 10분, 50분에 10분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2시간을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4시가 됐겠죠? 2시간을 밀어붙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명이라도 아픔이라거나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힘든 표정을 지으면 나 시간 간 줄 알거든. 여기 지금 시계가 없어. 시계가 없어 지금. 원래 저기 있어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내가 지금 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룰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은 계속.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현상입니다. 제 느낌은 틀린 적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된다 그러면 이유는 달라질 수 있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생각한 거랑. 보시면 얘는 뭐냐면요. 여기 행정청 국가가 있죠. 얘가 여기 누구예요? 갑이라는 국민한테
침익적인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뭔가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얘가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불복을 들어가요. 장난해? 하면서. 불복이라는 것은 다툰다라는 뜻이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얘가 위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거야. 위법. 두 번째, 요구소송에 대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국가가 있고 여기 갑이 있어요. 국민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나한테 그거 허가 좀 해주실래? 이렇게 신청을 하죠. 그랬더니 얘가 싫은데 메롱 하죠. 너 미쳤냐? 라고 하면서 불복을 하는 거죠. 그죠? 불복을.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위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원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거부가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얘가 원처분입니다. 얘가 뭘 신청을 했겠어? 얘가 이 수익적인 처분을 신청을 했겠지.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잖아요. 얘가 원처분입니다. 원처분.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 그 다음에 얘한테 나온 침익적인 처분, 이런 걸 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원처분. 요구소송에서는 원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거부를 다투는 거야. 거부를. 알겠죠?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냐면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국가만 잘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얘가 국민한테 하명 처분을 했습니다. 하명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뒤에 상황만 살짝 볼게요. 보세요. 처분이죠. 행정행위. 처분입니다. 처분의 종류에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일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결국 구분이 됐어요. 민법의 구조를 우리한테 그대로 차용해 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니까 민법에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걸 우리한테 갖다 붙여서 법률행위 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 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의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권리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어요. 의무 쪽이냐 권리 쪽이냐. 그다음 그 중에 하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명. 총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 이게 기본 찾아내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10개 중에 이 작용이 어느 쪽이냐 찾아야 돼요. 이걸 벗어나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0개 중에 주소 찾기. 빠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하명, 의무 부과야. 그럼 있잖아. 얘가 지금 하명을 했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용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하명이 있죠. 내일 다시 합니다. 하명이 있는데 4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기를 하게 되면 뭐뭐서 할 것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뭐뭐를 하지 말 것. 급부. 뭐뭐를 줄 것. 수인. 뭐뭐를 참을 것.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명입니다. 하명. 어렵지 않죠? 네. 4가지 의무를 부과를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를 보시면 얘가 하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적법입니다. 적법이에요. 그럼 얘한테 의무가 부과됐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가 뭐를 하냐면 불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가 다퉈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얘가 얘를 조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사법 관계에서는요. 그렇죠?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어. 안 갚네? 장난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얘는 돈을 나한테 시간이 됐으면 갚아야 될 의무가 있죠? 안 갚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가 때려? 그럼 내가 처벌받아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법원으로 뛰어가야 돼요. 나는 법원을 뛰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확정 판결과 그 집행 권한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집행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의 힘을 빌려서 돈을 뺏어야 돼요. 근데 공법 관계에서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 주체는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혼자서 국민을 두드려 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 걸 자력강제력이라고 해요. 사법관계에서는 법원의 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의무를 이행시켜야 됩니다. 그런 걸 타력강제력이라고 해요. 남의 힘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강제를 하는 데 있어서 타력강제력이라고 하게 되고, 국가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국민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력강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 있죠? 이거 행정작용. 예, 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잖아.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놈이 불이행할 때 국가가 방법이 없으면 누가 의무를 이행하겠어요? 야, 세금 내. 싫은데?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럼 누가 내?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효성 확보 수단. 뭐가 인정된다고? 자력강제력이 인정된다고.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불복에 있는 거예요. 불고기 버거. 그 다음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면, 만약에 이거는 적법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자력강제력이 인정이 되긴 하는데 이걸 너무 과하게 할 수도 있지. 너무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가 또 한 번 여기서 위협해지지, 그러면 또 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위협한 짓이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내가 의무를 이행 안 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그죠? 네, 여기는 작용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니까 앞에 건 적법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여기서 위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불복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저 표였어요. 이거죠. 의무를 부과했어요. 하명으로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의무이행 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같은 표현이에요. 예,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거지. 그 다음 여기로 치게 되면 이 하명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거죠.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엄밀하게는 실효성이 조금 더 넓은데 여러분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했을 때 옛날 게 있어요. 전통. 옛날부터 있던 게 있고, 근데 이 전통으로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 삼성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막 취득을 했어요. 근데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득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이거밖에 없거든? 행정형벌? 그러면 행정형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징역,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여기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어디에? 우리 그 3,000개 개별법 있잖아요. 3,000개 개별법 다 맨 끝에. 여기에 다 뭐가 있냐면 벌칙 규정이 쫙 깔려요. 벌칙 규정이 종류별로 쭉쭉 깔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몇 년 산다, 벌금 얼마 낸다, 그런 내용이 쭉 깔리거든요. 근데 삼성한테 야, 너 좀 너의 자유 좀 제한하자, 신체 자유 좀 들어가라 하면 겁내요?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직원 중에 한 명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야, 너 월급 원래 연 5천이었냐? 5억 줄게. 갔다 와. 그럼 저요 그러고 다 가. 5억 준다잖아요. 3년 만에 5억을 어떻게 벌어요? 그쵸? 가족을 위해 갔다 오는 거지 뭐. 애들한테는 잠시 아빠 출장 길게 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살만하다니까. 경험해봤다니까. 살만해요? 괜찮아요? 안 해. 돈도 받으면서 안에서 밥 주고 운동시켜주고 다 하면 되지. 의미가 없어요. 삼성 같은 그런 큰 회사한테 할 때. 그럼 여기서 벌금, 벌금을 500억 이하 벌금 아니 해봐야 몇 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몇 천?
내가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만데 기본 50억 100억 얻었는데 근데 그거 뭐 5천? 내고 말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힘을 못 쓰기 시작하니까 방금 그런 경우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면 박탈한다. 이거죠. 법을 정면 돌파하면서 이득을 막 시장을 교란시켜갖고 다 얻어갔죠? 그건 다 내놔봐. 이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걸리면 내가 지금까지 그 위험 부담 감수하면서 했던 거 있죠? 했던 돈 다 뺏기고 또 처벌도 받아. 그럼 안 하겠지. 이런 애들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야. 이런 애들이. 근데 그 중에 요런 애들이 있어요. 공급 거부 관호사업자. 공급 거부 관호사업자.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백미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구건축법, 지금 건축법으로는 79조인데요. 구건축법에서는 69조였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으로 치게 되면 국세징수법 7조에도 문제 상황이 크게 하나 발생한 게 있는데요. 두 개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공급거부 쪽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공급거부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재화 용역 서비스를 막는 거예요. 전기 막고 전화 막고 수도 막고 가스 막고 이런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거. 지금 같은 혹한의 날씨에 전기하고 가스 막아버리면 이건 생존권 침해입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법 69조 당시에 1항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명령 같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철거 명령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따르죠. 그거 무허 건축물이니까 철거해라. 안 따르지? 그러면 69조 2항, 지금으로 치게 되면 79조 2항에 이 두 개가 다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 두 개. 공급 거부 관호사업자. 불법 건축물인데 철거 명령했는데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면 공급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공급 거부는요, 공급을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 건물이면 공급을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고, 만약에 신축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전기나 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끊어버리는 거야. 중단하는 거야. 중단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공급 거부라고 불러요. 그냥. 네. 이게 69조 2항에서 이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전기 그러면 한전한테 저기 전기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관호사업 제한도 그 담당 주무관서한테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 3항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공급 거부와 관호사업 제한의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에 따라야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럼 한전은 그 전기를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전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됨이 없이 전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어떨 때 끊을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한전하고 우리의 관계는 사법관계입니다. 그냥 나랑 사법상 계약한 거고 내가 돈 내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물건 파는 거야 지금. 그런 거면 내가 전기료를 안 내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적법 건축물을 확보하겠다는 행정 목적하고요, 여기서 전기 끊어버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어떨 때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전기를 끊는다는 이 수단은 전기료를 안 냈을 때 하는 거라고. 전기료를 안 냈을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도 너무나 심각한 생존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거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엄청 비판이 많았거든요. 위헌 결정이 나와도 뭐 그 옛날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직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은 안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입법자가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급 거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건 남아있어요. 지금의 건축법 79조 2항 3항의 관호사업 제한, 이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죠. 이런 건물을 지은 거야. 여기서 학원을 해. 학원을 하려면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관허사업,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그 건물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지. 불법 건축물이면 허가를 안 내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사유가 농후하거든요. 그럼 이 건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건물 다 지어놨는데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요. 그럼 이 건물주 뭐가 돼? 이거 다 당연히 임대하고 수익하려고 지금 만든 건데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가
관어사업 제한 쪽은 여러분한테 문제 나오는 건 이 건축법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게 국세징수법 7조가 있어요. 국세징수법 7조에 따르게 되면 세금을 안 냈죠. 그러면 모든 관어사업을 다 막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세금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세를 안 내면 그러면 영업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겠지. 영업세가 아니야.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땅판 양도세야. 내 땅판 양도세를 내가 안 냈는데 그런데 이 영업을 막아버리는 관어사업 제한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내가 부동산세를 안 냈는데 지금 이 관어사업 내 영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어사업 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7조가 특히나 도드라지고 있고요. 예, 이 친구 위헌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 봐야죠. 예, 아직 위헌 결정 나온 건 아니니까 지난번 건축법 69조 사건 때처럼 공급 거부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이번에도 입법자가 스스로 저거 삭제하거나 아니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금만 자세하게 해주면 돼요. 이럴 땐 요 세금을, 요럴 땐 요 관어사업을, 요럴 땐 요 관어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 소지를 조금만 없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폭넓게 모든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당결부 금지원칙은 이쪽입니다. 부관하고 요 공급거부 관어사업 제한 쪽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또 바로 내일 이 수업이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일은 2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죠. 우리가 원래 2시인가요? 원래 우리가 2시 반인가요? 아, 제가 저기 수업이 있죠. 그거 더 좋네. 그럼 여러분들은 원래 정상 시작 시간인 2시까지 오셔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2시까지 오셔서 30분간 시험을 보시고 수업은 제가 2시 반에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나오셔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